여러모로 죄송하고요. 제 얼굴이 지금 제가 화면에서 봐도 완전 얼굴이 불탄 고구마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네, 강의 와이메나테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메나테크에서 브론즈 PD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메나테크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LG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제 오랜 꿈이었던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과감하게 그만두고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메나테크 사업을 하기 전에도 타 네트워크 사업을 조금 했었었고요. 지금 이제 벌써 제가 우리 메나텍에 9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예, 열심히 실버 PD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박미진 사장님처럼 우리가 오늘이 이제 새해 거의 첫 강의잖아요. 화요일, 목요일에 첫 새해 강의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병오는 새해 말하는 대로 또 어쩜 이렇게 똑같은 걸 또 구해놨었는지, 이루어지라고,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새해 되시라고 여러분들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이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이렇게 트렌드 키워드를 10가지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근데 키워드가 생각보다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휴먼 인 더 루프, AI를 이용할 줄 아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인간의 역량이 재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저는 여기서 필코노미가 조금 재미있더라고요. 감정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수건 한 장도 내가 내 감정이 너무 기분이 우울해. 근데 나는 저 수건은 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 수건인데도 내가 그걸 쓰면 기분이 줄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걸 산대요. 그게 소비 중심 있게 카테고리로 그렇게 이제 성장한다고 하는 필코노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저는 또 우리랑 좀 관련이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건강지능 HQ. 예. 건강지수가 건강관리 지능 이게 조금 많이 확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8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건강관리 지능이 너무나 중요해졌고 이 건강관리가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I가 너무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중요성 있게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 근본이즘이라고 해가지고 겉변 속에서 원조, 정통, 역사, 가치를 중시하는 것들이 아마 2026년에는 더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캡처를 해놨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우리 PD창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 정말 우리가 불과 뭐 저도 애들 어릴 때도 연도 날려보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우리가 어디 공원에 나가면 연 날리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드라마 촬영이나 하늘 때 연 날리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들 뭘 날리고 있어요? 드론을 날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럼 나 이미옥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상이 진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죠? 환경 기후의 변화도 너무 급속하게 가고 있는데 여름에 너무 진짜 비가 많이 와서 우리 강남도 다 잠겼던 게 몇 년 전에 그렇게 강남 바닥이 다 잠겨가지고 이렇게 됐었었잖아요. 그리고 예,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봄에는 저기 정말 경상도 쪽에 너무나 큰 산불이 일어나서 예,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산불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열대야. 정말 작년 여름 여러분들 너무 더우셨죠? 예. 거의 6월 달부터 거의 열대야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9월 말, 10월 초까지도 제 기억에는 더웠던 것 같거든요. 이런 7월 평균 기온이 세상에, 예, 뭐 여기 보면 32.4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 이게 너무나 진짜 우리가 이 기후가 너무 급변하고 있다. 예, 이런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구 구조의 변화. 정말 예전에는 한 반에 60명씩 있었고 이게 주야간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야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주야간으로 돌아가던 세대들이 다 어디 갔는지 지금 이렇게 운동장에 정규생이 모여도 시골에 가면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죠. 몇십 명이 모여서 예, 조회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 2050년이 되면 이렇게 역피라미드 정말 급격한 역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인구의 구조가 바뀐다. 2050년이 되면 75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할 거래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2050년 되면 75세가 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 나이 또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다. 2017년도부터 생산 연령 인구가 첫 번째로 감소되고 있다. 2017년도부터 감소됐으니까 거의 지금 10년째 생산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2021년도부터 총 인구도 첫 감소를 했다. 근데 오늘 우리 정일자 사장님, 네, 손주 보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그 따님께서 이제 딸 둘이 있는데 셋째로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이 되고 저는 아 진짜 따님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예, 부자 부모님에다가 딸에다가 아들에다가 정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다정해 보이거든요. 그 사이분도 예, 다정한 사이 남편에다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인구 이게 감소하는데 그걸 조금 평균을 내려가고 있는 평균을 조금 저지하는 데 좀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 AI. 정말 지금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AI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기조가 AI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학기술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근데 노후를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대요. 예. 우리가 80세까지만 살 줄 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80세였고 올해 이제 81세가 됐거든요. 친정 엄마가.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한 70쯤 됐을 때 우리 남동생이 엄마 어디 가서 제가 알아봤는데 엄마 80까지는 산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되게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근데 그 환해 왜냐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환하게 웃으셨냐면 엄마가 생각해서 엄마 80까지 내가 과연 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 허리도 안 구부러지셨어요. 너무 건강하시거든요. 예, 오늘도 지난주에 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뭐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건 우리 이제 건강 메나테크에 제가 제품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100세까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정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다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건강은 장담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병장수할 수 있을까? 예. 또 자식이 노후를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도 그래도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존경하고 그다음 부모님을 조금 보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전혀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예 우리의 노후는 그냥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령층의 장래 근로 희망 여부를 보면 이게 고령층이 55세부터 79세까지인데요. 거의 70%가 예, 나는 70세가 되어도 후반이 되어도 일을 할 거야라고 희망을 한다라는 거죠. 비희망하시는 분들은 30%밖에 안 된다. 연령별 이렇게 은퇴 희망 나이를 살펴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다들 거의 70에서 90%의 사람들이 나는 이 79세까지도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메나테크가 정년이 없는 일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죽었을 때 나의 네트워크가 가장 큰 일이거든요. 내가 꾸준히 계속만 하고 있다면 내가 죽을 때 내 네트워크가 가장 크고 내 수입이 가장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태가 없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 일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예, 정말 좋고 희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9세가 되면 10년만 더 일했으면 69세가 되면 5년만 더 일했으면 74세 또 5년 됐어. 그죠? 4년만 더 일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일을 더 했으면 한다라는 거. 지금은 솔직히 40대, 50대는 너무 일에 지쳐 있는 분들은 아, 나 일 그만하고 싶어. 좀 쉬고 싶어. 잠 좀 자고 싶어.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예, 주위에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일을 좀 더 했으면 할 수, 하고 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을 우리가 빅블러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경쟁자도 많이 생기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경쟁자들도 너무 많이 생기죠. 진짜 자영업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예, 같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업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커피숍 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주변에 있고,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할 게 없다 보니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에 뭐 치킨 사업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맥도날드 수보다도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쟁자가 많고 또 숨은 경쟁자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탁소가 있었는데 요즘 저도 세탁소를 잘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스타일러가 있기 때문에. 예. 스타일러로 그냥 저는 웬만하면 다 그냥 이렇게 옷을 정리를 하고요. 정말 많이 지저분해지고 때가 묻었을 때 몇 년에 한 번 정도만 겨울 외투 같은 거는 이제 세탁소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재택근무가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옷이 많이 필요치 않은 거죠. 와이셔츠를 많이 다릴 일도 없고 외출복을 이렇게 많이 세탁소에 보낼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빅블러 시대 숨은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은 좁아지고 있다. 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빅블러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오늘 오전에 그 김원숙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뭐 주위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생일이라든지 뭐 경조사가 있을 때 많이 하는 게 스타벅스 쿠폰이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그 쿠폰에 이제 그 금융 자산이 거의 1조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경쟁자는 다른 뭐 컴포즈라든지 뭐 투썸이라든지 그런 데가 아니라 은행이다, 금융회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블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문제를 할 것이냐.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욕구를 충족을 시켜줄 것이냐. 다르게. 뭔가 혁신하고 그리고 융복합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문제 해결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찾은 거는 메나테크이고 이 메나테크의 아이템, 저는 권리감이 독점이잖아요. 전 세계 독점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메나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 CF입니다. 여러분들이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해가지고 사업을 하셔도 되고요. 커스터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난 뒤에 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보니 내가 SED 정도의 SBO SED가 됐어. 그럼 나같이 똑같은 SBO SED를 만들어가는 개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에는 체크 매칭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하고 내가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나의 지점들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의 모델인 우리는 메나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 CF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고민하셨어요? 아우 나는 입을 옷이 없네. 구두도 몇 년 전에 샀더니 너무 낡았어, 닳았어.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25일이 되면 카드 값이 나올 건데 어떡하지? 이거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나? 생활비는 매달 마이너스가 되네. 그리고 아이들 뭐 학원비라든지 가입이 많이 나가죠. 그리고 방학이다 보니 요즘 아이들 많이 먹죠. 그죠? 그 식비도 많이 듭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주택 구입하고 차 구입했는데 이런 것들, 대출 이자 같은 거 어떻게 갚지? 부모님 용돈 병원비, 막, 머릿속에 이것저것 오늘은 뭘 먹지, 뭘 하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나의 은퇴 후의 삶, 나의 노후, 내 건강은 괜찮은가? 그것도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메나테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 이 건강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고, 나의 네트워크를 키워 나가다 보면, 나의 노후, 은퇴 후의 걱정도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요. 밖에 나가면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파트너 분 중에 한 분이 그 소비자분께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 고용보험센터에 갔더니 저기 뭐야, 다단계에 가입이 돼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메나테크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으니까 탈퇴를 해버린 거죠. 근데 아직은 밖에서도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는 거예요.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누구에게 돌려준다고요?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라는 거죠. 대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라미드다, 다단계다 하는 그런 선입견, 편견이라는 고정관념을 조금 지워버리시고요. 지워버리시고, 여기 속에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고, 균형 잡힌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조금 갖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이 하다 보면 너는 정말 이렇게 네트워크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꼭 그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의 꿈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랑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메나테크 회사는요. 위키백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산업 분야는 의학, 대책, 웰리스, 퍼스널 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 미국 낙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MTEX라고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메나텍의 히스토리를 조금 역사를 살펴보면 1994년도 미국 텍사스에서 본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 들어왔습니다. 2004년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22년째가 된 거죠. 미국에서는 벌써 30년이 넘은 역사가 있는 회사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자세한 건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에게 조금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 발명이 출연이 되어 있고요. 특허 출연이 된 것, 특허 출연 중인 건 중이고 70개 나라에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4년 9월 15일 날 이렇게 특허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메나테크는 M5M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 세계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500만 명의 아이들과 우리 메나텍이 나가 있는 전 세계 28개국의 회원들, 500만 명의 회원들을 연결을 해서 우리들이 제품을 사 먹을 때 그 아이들에게 영양제가 갈 수 있도록, 예, 영양푸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바로 M5M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템인 글리카는 그럼 뭐냐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이렇게 큰 덩어리 인체가 있잖아요. 이 인체를 조금 세분화시켜 보면 오장육부가 있고요. 이 오장육부를 세분화시켰을 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파서 갔을 때 조직 검사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학은 지금 조직 단계까지 와 있고 과학은 이 조직보다 더 작은 단위인 세포까지 와 있는데 세포는 우리 몸에 30조 개가 있고 이 세포들이 건강했을 때 조직이 건강해지고 조직이 건강했을 때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건강했을 때 나의 몸도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포의 핵심 물질인 이 글리칸을요,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보면 살펴보면은, 어, 단백질이 있고요. 이 단백질을 지방산이 둘러싸고 있고, 이 둘러싸고 있는 지방산 위에 이렇게 촉수,
털과 같은, 세포털과 같은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8가지의 필수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걸 과학자분들이 밝혀내신 거죠. 이 밝혀냈는데 이게 1995년 네이처지에 실렸는데 이 끝에 달려 있는 이 촉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걸로 과학자분들이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를 해서 좋은 것들은 세포 속으로 쏙 넣어주고 여기 있는 독소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같은 나쁜 것들이 되었을 때는 여기 있는 면역세포, 옆에 있는 면역세포를 교신을 해서 이것들은 우리 몸 밖으로 소변이나 대변이나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빼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은 건강해진다. 근데 이때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다? 이 세포 끝에 달려있는 한 개의 세포당 10만 개의 촉수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면역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촉수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뭐다? 글리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리칸의 기능은 보면 세포 간 대화를 하고 항체 유사작용을 하고 내 몸에 염증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해독도 해주고 면역의 균형도 조정을 해주고요. 암세포 성장 전이 억제도 해주고 대사, 수정, 호르몬, 줄기세포, 중초신경계에 관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는 이런 질환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달라스 위커지라는 잡지 책에 2004년도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존 호킨슨 의과대학의 닥터 칼슨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2003년도에 아주 공격적인 전리선 암에 걸리게 되신 거예요. 그때 이분이 여러 영양소들 중에서 우리 메나테크의 글리칸을 드시기 시작하고 몇 개월 만에 암을 치료하였고 문제가 있던 소변도 4주 만에 몰라보게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환자분들 중에도 수술을 원하지 않는 분에게는 우리 글리칸을 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TV 토론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10년 넘게 글리코 영양소를 글리칸을 섭취를 하고 있다.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한 이후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전에는 많이 아팠다라고 이렇게 현명하게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리칸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듭니다. 글리칸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라고 전미대체 협회장이신 스티븐 뉴전터 박사님이 2023년도에 이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뉴전터 박사님이 글리칸은 생명입니다. 사실 글리칸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라고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글리칸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사명을 가지고 글리칸을 주위 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나테크의 글리칸 함유 제품군을 보면 헬스케어 제품, 다이어트 케어 제품, 그다음 퍼스널 케어 제품, 스킨케어 제품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리칸을 먹기 전에, 9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제가 MBA를 처음 할 때, 스피치를 할 때, 회사에 갔을 때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지금 화면에 있는 제 모습과는 정말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제가 어저께도 우연히 이제 아는 고객집에 갔는데, 제가 타 네트워크를 할 때 알던 소비자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9년 만에 저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뻐졌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졌냐고 하면서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을 또 연락해서 만날 거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이렇게 건강, 그 다음에 외모에 되게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만나서, 제 고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1년 먹었을 때, 한 2년쯤 먹었을 때, 이것도 이 사진도 벌써 한 3년이 됐네요. 3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점점 저는 제가 영노화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튼 글리칸을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다들 노후 걱정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쇄소득, 정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노후가 됐을 때 꼬박꼬박 들어오는 인쇄소득에 대한 누구나 소망은, 갈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임대소득을 바라잖아요. 뭐, 그, 건물주, 누구 밑에 건물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는데 또 인세소득, 유통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인세소득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들의 수입은 어떠냐면요. 시간이 내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기본금에서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연봉이 조금씩 올라가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만두면 바로 수입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수입을 임수 수입이다, 노동 수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금 흐름의 경제 흐름의 사사분면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봉급 생활자,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벌 수 있지만 일을 그만두는 순간 시계가 딱 멈추는 시간,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입을 노동 수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양동이 수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를 보면 이분들은 어때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해서 돈을 벌고요. 투자가들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도록 이렇게 해놓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수입을 우리는 자산 수입이라고 하고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메나테크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예,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메나테크의 비즈니스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B2B CF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사업가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해보니까 나 이거 너무 좋아. 내가 SBO, SED가 됐더니 내 친구도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나는 나랑 똑같은 SBO, SED로 만들 수 있겠어. 그럴 땐 여러분들이 그 SBO, SED를 늘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적 프랜차이즈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프로슈머가 되면 되는 건데요. 프로슈머는 뭐냐면, 어,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인데 생산자, 프로듀스는 생산자는 돈을 번다, 컨슈머, 소비자는 돈을 쓴다예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죠. 프로슈머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를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엘빈 토플러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소비가 단순하게 그냥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도록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프로슈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슈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브랜드 체인지입니다. 예. 그냥 코스트코 가서 이마트 가서 홈플러스 가서 사든 커피, 치약, 샴푸, 영양제 이런 것들을 뭘로 바꿔주면 된다? 글리칸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리얼푸드, 글리코 커피, 프루스텐 치약, 디오겐트 샴푸, 그다음에 우리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헬스 제품들로 여러분들이 같이 소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써보니까 나 뱃살이 없어졌어. 등에 살이 없어졌어. 입냄새가 없어졌어. 피부가 반짝반짝해. 피부가 탱탱해졌어. 업그레이드가 됐어. 이렇게 나의 경험을 전달하고 자랑하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줌 미팅이라든지 강남에 있는 우리 오프라인 미팅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선은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고 경험했던 걸 전달하고 자랑질을 좀 하면서 초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유통의 변화를 보면 생산자가 있어요. 그죠?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라는 거죠. 생산자가 있고 총판이 있고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우리 소비자들이 물건을 샀을 때 400원 하던 물건을 우리가 1,000원에 구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유통에 600원의 마진이 흐른다라는 걸 누가 가장 먼저 눈치를 챘냐면 대기업들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대형 할인 매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는 우리 소비자들을 불러서 조금 싸게 해줄게, 30% 디스해줄게, 와서 물건 직접 구매하고 직접 계산하고 포장해서 가지고 가. 이렇게 된 거죠. 대형 할인 매장은.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TV 홈쇼핑이라든지 쿠팡 같은 플랫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거기에서 지금 소비를 많이 하고 있죠. 요즘은 정말 이런 소매점보다는 이런 플랫폼에서 더 많은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TV 광고를 합니다. 그죠? 뭐 TV
인터넷으로도 광고를 하고 인스타그램으로도 광고를 하고 계속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기업 형태의 유통 형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메나테크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인 우리 메나테크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였던, 가족이었던, 제가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품 한번 먹어봐, 치약 한번 써봐. 우리 치약을 썼더니 정말 이가 깨끗해져. 치석이 덜 생겨, 충치가 덜 생겨. 그리고 입안이 깨끗하고 귤을 먹었을 때 귤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칫솔도 전달하고 치약도 전달하면서 하나하나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끔 알려주는 거죠. 그런 분을 우리는 프로슈머라고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뭔가 지적 유통, 뭔가 배울 수 있고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회원들에게 메나테크 회사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 메나테크도 생산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400원의 물건을 가지고 35%의 그것들을 우리의 보상 플랜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원을 가입했을 때 우리 혜택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가입비가 없고, 세 번째는 소비자 가격 20% DC가 되고, 5만 이상 무료 택배, 그다음 전 세계, 온서브 온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제품을 구매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여행을 다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선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하면서 내가 한 달에 나를 포함해서 나의 소비자들과 함께 80만 원을 한번 소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00점이라는 여러분들 점수를 획득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난 뒤에 친구, 가족, 동료, 이웃에게도 이걸 전달해서 이분들도 똑같이 500점에 한 80만 원 상당을 한 달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실버 디렉터라는 직급을 가게 되면서 32만 원의 보너스. 정말 프로슈머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소득이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이 친구분들도 여러분들처럼 4명씩의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21명의 소비자와 함께 제품을 드시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실버 ED라는 직급을 가지면서 1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 100만 원의 수입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땄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는 거죠. 연금 금액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3단계, 더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85명의 소비자와 함께 소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PD라는 직급을 가면서 연금 소득, 오로 5월 400에 보너스를 받게 되신다. 그래서 스마트 구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고객분들에게 알리셔가지고 400만 원의 연금 소득을 같이 한번 벌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0만 원의 연금 소득을 받는 SED를 SBO라고 우리 그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SBO, SED가 됐을 때 갈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스텝업 캠프를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스텝업 캠프를 외국에서 개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여러분들이 우선 SBO, SED가 돼서 스텝업 캠프를 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SBO, SED를 2명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골드 ED가 된다라는 거죠. 프로 SBO가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GIP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3월에 이제 삿포로로 GIP 여행을 가잖아요. 갈 수 있는 GIP, 골드 ED가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골드 ED를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또 골드 ED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연금 400만 원의 PD가 되면서 PD 서밋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PD를 또 2명 만들면 브론즈 PD. 조금 전에 강의하셨던 우리 이하나 사장님께서 지난 회계연도에 브론즈 PD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뿜뿜 하시죠. 이 브론즈 PD 2명을 만들면 실버 PD. 우리 그룹에서 지난달에 윤지연 사장님이 또 실버 PD를 성취하셨잖아요. 이렇게 너무 복제가 쉽다라는 거죠. 우선 내가 해보고 내가 한 거를 나의 파트너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직급이 성장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평균 소득과 자산을
인쇄소득, 자산 구축을 통한 인쇄소득, 연금소득, 예, 또 상속까지도 되는데 한번 살펴보면 실버 ED가 됐을 때는 약 100만 원의 월 소득이 있고요. 이거는 3억 정도의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PD가 됐을 때 15억, 예, 브론즈 PD가 되면 30억, 실버 PD가 되면 60억, 예, 건물 가진 거죠. 그죠? PPD가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 이거는 이제 월 소득으로 해놨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월 소득 4억을 가져간다. 예. 연소득이죠. 예, 연소득 4억.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평균 소득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HMD를 이끌고 계시는 예, 정일자 강영수 사장님께서는 서리스타 PPD. 그래서 연 평균 소득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럽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20년 이상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024년도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회사별 후원수당 지급 수당 금액, 수준별 직업 분포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상위 10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메나테크 코리아가 예, 8위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후원수당 지급 분표잖아요. 50만 원 미만 가져가는 사람이 우리 메나테크는 한 100명 중에 51명. 근데 여기 한국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예, 87명이 5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예. 대부분의 보너스 중에 50만 원 미만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수입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일로 했을 때 나는 그래도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얻고 싶어 했을 때 우리 메나테크는 어때 여러분들? 100명 중에 21명이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받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5명. 500만 원 이상? 예, 우리 메나텍은 5명인데 여기는 1명. 1000만 원 이상? 여기 우리 메나텍은 3명인데 여기는 0.5명.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전 분야에 있어가지고 골고루 많은 수당을 가져가는 게 이 50만 원 미만 빼고는요, 다 우리 메나텍 코리아가 예, 골고루 예, 가장 많은 직업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관계 및 인정인데요. 회사에서 여행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직급을 달성을 했을 때 그에 걸맞는 인정 프로그램도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했을 때 다들 친구 없어진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친구 말고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이 친구들과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이렇게 홈미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에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격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홈미팅을 하고 너무 예, 즐겁게 홈미팅을 하고 질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가 어떻대요? 끝까지 예, 함께할 예, 파트너들이고 우리의 소비자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난 연말에 우리가 송년회를 저기 양평으로 갔었었거든요. 가서 이제 송년회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뭐 비디오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이렇게 같이 예, 다가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양평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너무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춤을 춰봤습니다. 예, 저는 정말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송한영 리더님 사장님께서 여기는 아줌마들, 4, 50대 아줌마들을 데리고 춤을 가르쳐 주시느라 너무 많이 애를 썼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둘째 딸한테 집에서 춤을 배웠는데 얼마나 혼났는지 내가 다시는 니한테 춤을 안 배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튼 우리 둘째 덕분에 제가 조금 그래도 박자감 있게 춤을 췄던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송년회가 끝나고 난 뒤에 예, 스폰서님과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또 우리 스폰서님 이하 이렇게 또 파트너들과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거는 이제 우리 코리아 메나페스트 그죠? 그때 우리 HMD 그룹 예, 모든 사장님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해 나가는 일이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사업을 함께 쭉 오랫동안 하시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너무 정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노트북을 필히 다시 이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또 강의 끝나고 한 에어 10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